네, 법사위 검토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전해드린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민변이 주최를 했고 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네. 이 토론회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였는데요. 네. 한상희 건대 로스쿨 교수가 이제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네. 제1주제 발표를 맡았고, 홍성수 숙대 법대 교수가 네. 이 차별금지법의 총칙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 그리고 조혜인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의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 조치와 차별의 구제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제2, 제3 주제 발표를 맡아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변 여성위원회 차혜령, 그리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김재왕,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서 네. 성차별과 인종차별, 장애차별, 고용차별 관점에서 각각 의견을 개진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자유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뭐 괴롭힘, 간접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차별금지 법안을 이 네.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한 한상희 건대 로스쿨 교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수는 일단 이 평등의 기본 원칙은 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네.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제 평등의 다른 말은 합리적 차별이다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차별금지 법안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된 것은 네. 잘못된 차별이나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선언이자 장치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네. 한 교수는 또 그러면서 나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혹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네.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인 생활 도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괴롭힘 같은 것을 바라보면 이제 이게 포괄적일지언정 전혀 주관적이거나 모호할 것이 없다라는 게 한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뭐 그래도 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있잖아요. 네, 이것 또한 좀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게 한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한 교수는 이제 차별 금지 사유가 너무나 네. 많고 모호하다, 언제든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좀 세어가면서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네. 이 같은 주장을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게 형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네. 뭐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나와 똑같이 대우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네. 또 이어서 한 교수는 이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윤리만 지키면 차별금지 법안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법사위 검토 보고서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뭐 기존 개별금지법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있는데 중첩되는 거 아니냐, 꼭 뭐 새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이거 요약을 하면은 네. 중첩되는 부분을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기존의 개별 법안들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개별법들은 그 각각의 개별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한도 내에서만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이제 그나마도 거의 고용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인데요. 네. 교육이나 재화 그리고 용역, 공공 서비스 등과 이제 관한 부분에서는 네. 이 개별 차별금지법의 규율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 적지 않은 만큼 네.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차별 시정을 전가의 보도로 인권위가 권력기관화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한 교수는 이 또한 좀 사실을 호도하는 네.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제 인권위가 뭐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좀 이에 불복해서 법적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재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차별 여부 판단이나 제재 여부는 네. 법원의 기성 소송 절차에 이제 이름이 된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고요. 네. 즉 이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논리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한 교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정 권고든 시정 명령이든 네. 모두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제 그것을 두고 인권위가 범국가적 차별 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뭐 격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네.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게 한 교수의 말입니다. 이게 뭐 강론이긴 한데 성별 정체성 관련해서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뭐 기존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 교수는 네. 뭐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네. 남성이나 여성 또 양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 기존의 법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주장은 굉장히 이제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제도로서의 혼인은 국가의 법과 관습 등에 의해서 특정한 양식으로 규정이 되는 건데 네.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또 네. 심지어 뭐 난교든 이는 좀 성적 지향과 네. 관계 형성에 관한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개념상 혼착에 빠져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지적인데요. 네. 이제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제도를 구분하고 그 이제 모두의 기초에 개인이 존엄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입증 책임 전환 이거 뭐 위헌 소지나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법사위 검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부분은 차별금지법 차별구제 관련 주재 발표를 맡았던 조혜인 변호사 발제 내용에 따르면 네. 역시 좀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별금지법이 처음 권고됐을 때는 네. 우리 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예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그 이후 2011년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시작으로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간제법 등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이 돼 있는데 네. 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을 민사 영역에 도입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우리 법체계상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지적은 근거를 잃었다는 게 조혜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통상 최대 3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비해서 네. 최대 5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조 변호사는 네. 위축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좀 여전히 소극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을 하는 것은 네. 이제 통상 민사소송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네. 조혜인 변호사는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입증 책임 전환이나 배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이 차별금지법 제도는 차별 피해자를 좀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네.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네. 아니면 입증 책임을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전환시키는 소송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평등법이나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등 좀 이 관련 법 조항들을 근거로 들어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자료집만 160쪽이 넘을 정도로 네. 꼼꼼히 준비해서 뭐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라든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좀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게 뭐 국회 법사위 보고서와 결이 정말 많이 다르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려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어려워 보이긴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